네, 다시 우리 이제 칠판을 보겠습니다. 배웠던 내용이죠. 예, 불복한다. 불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 쟁송 제기한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쟁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쟁송 제기 기간 그러면 불복 기간과 같은 말이에요. 예, 불복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죠. 예, 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거지 소송을 거친 다음에 심판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예, 무조건 뭐가 먼저야? 심판이 먼저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헌법 107조 3항에 보면 예,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헌법에 그냥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전심 절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마지막 절차가 될 수는 없어요. 소송이 전심 절차고 심판이 마지막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심판이 무조건 먼저가 되는 거라고 했고요. 84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예, 소송의 종류는 두 가지 있었어요.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게 하나 있었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다른 소송도 다 이 소송이에요. 우리만 이런 소송이 있는 거야. 이런 소송이 객관적 소송이 우리만 있는 겁니다. 다른 쪽엔 이런 거 없습니다. 형사, 민사 이런 데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은 항고 소송이라는 거를 제기를 하게 된다고 했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항고 소송이 이게 중심이 되는데 종류가 3개가 있었죠. 위에 2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죠. 요거는 부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얘는 말을 한 거고 얘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응답, 무응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귀, 부자기 상태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좀 특유의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별도의 취소가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 취소이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런 거는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서는 요거 3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좀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여러분 지금 운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운이 좋아진 거니까 2017년도 4월 18일에 이쪽 법이 개정됐어요.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 19일 날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행법령이에요. 시험은 무조건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 가지고 출제하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미 사라진 법, 이미 의미 없는 판례, 예, 막 이런 거 막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조금 보게 되긴 해요. 어쨌든 시행법령이 기준이 되는데 지금 법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법에 따르게 되면 이취소하고 이취소심판하고 기능이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옛날엔 서로 달랐어요. 이게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이거는 기능이 조금 작았었어요.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효확인 소송하고 무효확인 심판도 지금은 무효확인 소송하고 무효확인 심판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야.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비교하면 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에는 의무행심판이라는 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이게 제도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크고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면 이 부분이 집중받아요. 이 부분이. 행정쟁송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그 다음 넘어가 보시게 되면 행정상 법률관계입니다. 우리 어저께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주체라는 사람하고 행정객체라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권리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죠. 행정상 법률관계.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 자신의 이익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우리가 사익이라고 말해요. 국가도. 왜냐하면 국가가 밑에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랑 똑같이 우리는 사람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돈만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치? 우린 돈만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인 그러면 이거는 재산권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권의 주체. 예, 돈 굴리는 사람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때는 국가를 우리랑 똑같은 자산권의 주체, 사경제 주체라고 불러요. 사경제 주체라고. 그래서 밑에 상황에서는 국가도 우리가 사익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사익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동한 공행정작용, 여기가 사익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형성된 법률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공행정작용은 공법관계를 만들어내죠.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국고관계라는 것은 재산권 주체니까 국고는 창고라고 했어요. 창고, 국가의 포켓, 주머니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돈이 다예요, 저는. 이 지갑에 있는 돈이 다거든. 그래서 이게 얘네들 지갑이에요, 지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는 사법관계와 달리 권력적 관계가 있어요. 권력적 관계가. 그래서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월한 지위에.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바로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됩니다. 이런 거에 따른 이름이 관리관계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좀 힘든 게 뭐냐면 자꾸 표현을 바꿔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주관식 시험은 오히려 쉬워요. 주관식 시험은 외울 것도 없어요. 저쪽에 수업할 때는 밤에는 무조건 저쪽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수업할 때는 수업 준비 안 해요. 우리 지금까지 이 짓거리를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건 얘가 이렇게 쳤지? 그러면 이렇게 방어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어. 그러면 이렇게 밟어. 그럼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 80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판례 기준? 상관없어요. 누가 더 논리적이냐 이건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무슨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서, 판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 객관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가 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권력적 공법관계에서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제일 많은 건데 행정처분이라는 행위를 해요. 행정처분. 근데 사실행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딱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뭔가를 집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별칭이 있는데 집행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다른 이름이 집행적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집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권력적 사실행위고 요거는 단독적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걸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행위 하나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 했을 때 얘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걸로 치게 되면 강제철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행정대집행이라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있었죠. 근데 대집행 실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여기서 실행 강제철거가 들어가는데 상대편이 막 이렇게 의무자 쪽에서 무화건물 이쪽에서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우리는 참지 않았어요. 서로 막 던졌지. 그치? 근데 용산 이런 사건 생각하면 좀 그것도 참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한테 그 공안 사건을 다 줘버리게 되면 물론 검찰은 더 믿을 수가 없지만 경찰? 저희 때까지 고문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문 당하고 왔어요. 그것도 우리 친구 중에 여자애가 총학생장이 그때 여자애였거든요. 여자애가 하고 고문을 당하고 온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많이 저는 맞긴 했지만 고문은 안 당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다. 세상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한테 그 정도의 권한을 줄 이유가 있는가? 항상 권력은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다 나눠야 되는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잘 하겠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해요? 수인 의무를 부과하죠. 수인 의무를 부과하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맞아요. 처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나왔던 행정지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와갖고 나한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옛날에 사시에 나왔던 문제인가? 그런데 와갖고는 통일별을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 이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조만간 통일이 될 것이며 이게 뭐 사실 뭐가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국가가 뭐 이거를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줄 것이고 막 이렇게 제일 좋은 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중에 제일 좋은 자격증이 현재 뭔지 아세요?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격증. 돈 많이 벌기로는 변리사가 짱 먹죠. 예, 아우 걔들은 아주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80년대 회계사의 느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감정평가사, 예, 땅값 건물값 매기는 애들 있죠. 딱 보고 얼마 이거 한 애들, 예, 걔네들은 국가가 일을 반을 줘요. 예, 일을 맡겨줘요. 맡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요. 변호사 50만 원 벌죠 요즘에. 네. 의미 없어진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와갖고 통일별 한번 심어볼래? 라고 이렇게 행정 지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뭐 통일별을 심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거든요. 그죠? 옛날에 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목욕탕 요금 인하가 온 거야.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워낙에 쪽수가 많으니까, 한 번만 씻어도 돈이 돼요, 목욕탕이. 근데 애들이 요즘에 반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목욕탕까지 비싸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좀 싸게 갑시다.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인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든 말든 그거는 목욕탕 주인 마음이에요. 그런 게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냥 사실적 효과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옛날 교수님들은 이거 별로 와닿진 않는데 이런 거 미행, 경찰의 미행, 예, 경찰이 미행을 하는 경찰이 있고요. 그냥 미행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주는 경찰이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보안과가 있고 경찰 쪽으로 군대 다녀오셨어요? 경찰 쪽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우선 똥 싼 것도 많이 치웠고 막 그렇죠. 파출소에 와갖고 사람들이 솔직히 뭐 똥 싸고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에 의경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치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그런 것도 있는데 하게 되면 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잡는 게 일이고요.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는 게 일이에요. 아니 살아서 돌아다녀야지 그 사람한테서 정보를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과는 풀어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행을 만약에 붙잖아? 미행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거는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보안과 경찰이 저를 미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배 중에. 미행을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진짜. 왜 몰랐냐면 밖으로 나갔으면은 우리도 그런 것도 다 교육을 받아요. 받아서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다양하게 살다 죽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를 타게 되면은 어떻게 타야 되는 건가, 누가 붙었을 때, 행위 붙었을 때 떠는 방법, 이런 것들. 뭐 가장 기본은 뭐야? 제일 늦게 타는 거죠. 제일 늦게 타는데 다 탄 다음에 근데 맨 마지막에 타는데 누가 따라 타면 누가 따라 붙은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 척하고 원래 그냥 바로 뒤로 나와요. 이거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딱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러면 경찰이에요. 그렇잖아. 날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인데 저희 학교는 학교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본교가 따로 있고 이공계가 따로 있고 의대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어갖고 학교 외의 공간이 도로가 중간에 있어요. 근데 학교 안으로는 경찰이 못 들어오거든요. 원래 못 들어오는데 법적으로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이공계 쪽을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좀 급해가지고 이제 저를 담당하는 친구들을 안 데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날 잡으러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 제 본명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야? 뛰어! 그러는 거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그랬죠. 뛰라고! 느낌이 왔죠. 저쪽에서 이미 뛰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뛰었죠. 막 뛰어서 이공계 문 안으로 싹 들어가면 밖에서 한 사람은 웃으면서 이러고 있고 둘 다 경찰이에요. 네. 한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어요. 못 잡아가지고. 이게 서로 업무가 달라요. 네. 근데 그 미행이라는 거 만약에 처분이면 나한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나 거기다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의미가 있어요? 미행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경찰 뒤로 삐르르르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런 건 그냥 사실행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복을 해야 되냐?
항고송을 제기해야 돼요. 항고송을 아까 3개가 있었죠. 취소, 무효, 부작위. 예, 이런 걸 제기하는 거고, 부작위도 처분입니다. 부작위도 처분이에요. 부작위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런 게 있어요.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개발조합 같은 거 만들죠. 그런 거 만들게 되면 이 동네 들어엎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냥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동네를 들어엎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 거예요. 그죠? 예, 여기다 조합을 만들고 재개발을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면 손을 드는 사람들, 얘들은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의사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 근데 당선을 시키잖아. 당선을 시키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 있죠.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예요.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 같이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이건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 청약, 한쪽에 승낙,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예요. 이런 행위들은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 해당을 하고 당사자성으로 다투게 된다. 맨 밑에 보면 먼저 여기를 보시면 협의의 국부관계, 이게 진짜 배기 국부관계예요. 진짜 배기, 순수한 사법관계. 이거는 국가가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똑같은 행동, 어떤 거?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1월 말에 이제 여기로 연구실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할 때 저쪽에 워낙에 짐이 많아가지고 뭐 책상이 한 8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예, 저 혼자 쓰는 연구실인데 왜 그럴까? 막 여기서 뭐하다 저기서 뭐하다 막 이러나? 예, 하여튼 정신병자 같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저쪽보다 한 10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버려야 되겠죠. 예,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리사이클 이런 데다가 팔면은 얘기하면 사가지는 않고 그냥 가져는 가요. 예. 이제 폐기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팔 수 없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자기 재산이. 근데 그 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고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 재산을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행정 목적으로 안 쓰고 그냥 갖고만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이 일반 재산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팔아버려도 돼요.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공립학교 이런 거 있죠. 국공립학교, 뭐 초등이든 아니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대학이든, 이 국공립학교들이 뭐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야구부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근데 그 야구부 연습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연습장이야. 그럼 이거는 국공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 목적으로. 행정재산입니다. 이거는 팔 수도 없거니와 얘가 막 세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요. 국가가 이거 압류도 못해요. 이거 압류해가지고 국가가 이거를 압류해가가지고요. 이거를 만약에 경매에 붙여갖고 팔아버리면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해요? 그쵸? 학생은 어디서 배워요? 행정재산은 손 못 댑니다. 행정재산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뭐만 팔 수 있어? 일반 재산. 내가 지금 당장 안 쓸 거. 그거는 팔 수가 있어요. 그 일반 재산입니다. 그 일반 재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얘네들도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하고 얘네들이 그걸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영리행정이에요. 이런 거 보통 하는 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국가 돈 관리하는 애들,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스 주식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눈에 띈 거죠. 이 멍충이가. 세금 줄이려고 그 주식 가지고 세금 낸 거거든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끝내 우린 손 못 댔어요. 그 드러나 버린 거예요. 돈 좀 아끼려다가 회사 통째로 날리게 생겼죠, 지금. 거의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 필요 없죠. 이제 요즘 바뀌었죠. 다스는 명박이형 겁니까?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느낌상 요 정도면 한 일주일 남았어요. 다스는 명박이형 겁니다로 이제 바뀔 겁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게임이. 그것도 지금 그거 다 지금 해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에요. 퇴직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내부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시민단체 만들고 그런 지금 작업을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는 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땀만 먹어버리면 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럴 땐 우리가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번엔 횃불을 들고 이렇게 가겠죠? 팔아버리고 빌려주고 할 수도 조달. 이건 뭐야? 이거는 사오는 거. 이거는 팔아버리고 빌려주는 거면 사오는 거. 조달청이 하는 일이에요. 조달청이. 그래갖고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사람을 사올 수도 있다고 했죠. 인신매매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건을 사오면 모나미 볼펜이라거나 A4 용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야? 미색 용지, 조금 더 비싸요. 미색 용지 뭐 이런 걸 사오잖아. 컴퓨터, PC 이런 거 사오죠. 그렇죠? 그런 거 사올 때 공법 적용 안 돼요. 사법관계입니다. 공법 적용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조달. 여러분들이 가갖고 발전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직 공무원이어도 나가서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부 업체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다 아웃소싱입니다. 네, 그런 게 바로 조달, 인력 조달, 물품 조달, 인력 조달. 이런 것들은 그냥 철저히 사법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지위에서 국가가 움직여요. 그다음 이제 특이한 친구 하나 있다고 했죠. 이건 당연히 민사소송이고 특이한 친구, 얘가 바로 행정사법관계라고 했어요. 행정사법관계는 행정 플러스 사법 이거라고 했어요. 행정은 목적, 사법은 수단 이거예요. 목적은 행정 목적인데 공익 목적인데 공법적 제약으로부터 일정한 자유를 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 형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법에서. 인정을 해 준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전 이런 거잖아요. 한전. 그렇죠? 한전하고 우리하고 맺고 있는 계약 관계는 철저히 사법 관계입니다. 사법 관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사법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법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밥집에 가잖아요. 신림동에 제가 맨날 먹는 밥집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 싸요. 3,000원, 3,000원. 오? 되게 허름해. 근데 허름한 집이 맛있잖아. 그죠? 네. 저기 노량진 안쪽에, 맛있는 고깃집 어디 있어? 그러니까,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저를 데려간 데가 처음 왔을 때 여기, 나름대로 나를 대접한다고 데려간 건데, 겁나게 허름한 집을 데려간 거예요. 뭐야?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맛있는 집은 원래 허름합니다.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곳, 이런 곳 있죠. 그래서 거긴 3,000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면은 밥을 2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이래요. 밥 공기에다가 이거를 한 3층을 싸줘요. 밥을 내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 3층을 싸줘요. 돼요? 네. 그 정도면 돼요. 네. 이건 뭐야? 사법관계에서는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밥을 더 주든 돈을 안 받든 그건 다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게 되면 내가 계약을 맺는 것도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야?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한 거잖아. 서비스는 제가 주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계약 당사자는 학원이에요. 그렇죠? 학원. 보증인 같은 거야. 보증인. 만약에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학원이 보증을 쓰는 그런 거죠. 저하고 학원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학원하고 여러분하고 계약을 맺는 3명 관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한전하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 관계는 이면 관계긴 한데, 이게 완전한 사법 관계, 어느 쪽이면 이쪽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이쪽 처리가 돼버리게 되면, 한전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 집에다가, 전기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가 싫어서 안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건 어쨌든 목적이, 행정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이니까, 여기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는 공법 원리가 적용돼요. 공법 원리가. 오케이. 이게 행정사법 관계라는 아주 특이한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법률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뭐 반대쪽이야 국민이고요. 국민이고 그러면 행정 주체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이겁니다. 행정 주체에 있는 아이들. 본래적 행정 주체라는 친구가 있고 기타 행정 주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원래부터 행정 주체 원래부터. 우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국가는 시원적 행정 주체라고 해요. 국가는 만들어질 때부터 행정 주체였어요. 행정 작용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건 원래부터 행정주체고. 그러면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는 광역지자체, 기초자치 이런 게 있죠. 요즘엔 뭐 특이하게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냥 이제 좀 이단화 애들이니까 그냥 그런 애 치시고,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제주도 분이십니까? 네, 네. 그냥 이단화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은 표정을 짓길래. 네. 네. 아니,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아름다운 곳이. 한라봉이 맛있고요. 네. 한라산 꼭대기 가면 팔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밑에서 팔아요. 네. 밑에서 팔고. 네. 거기서 제가 들은 경찰 강의대 갔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 너무 살기 좋아 보여갖고 아침까지 경찰들하고 술을 먹었거든요. 좋다 여기. 그러니까 형들이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자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자살을 할 수 있으니까 60 넘은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60 넘은 다음에 올 때 돈 없으면 또 오지 말라고. 올 때 무조건 요트 하나 끌고 오지 않으면 와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재미없네요. 네,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지방자치단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헌법 117조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헌법상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시원적 행정주체고 얘는 헌법상 행정주체예요. 그래도 어쨌든 쟤들은 본래적 행정주체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남의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요거 일을 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정주체로 예외적 인정을 받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지사무가 있어요. 국가 지사무가 있고 얘네들의 지사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사무, 고유한 사무를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자치사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본래적 행정주체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자기 일을 얘한테 맡길 때가 있고요. 거꾸로 얘가 자기 일을 위로 올려서 맡길 때가 있어요. 그래버리면 걔네들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요 딴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 딴지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신호등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호등 고장나면 누구 나오나요? 동네 행정공무원 나오나요? 아니요. 경찰이 와요. 경찰이. 근데 신호등 관리 사무는 원래 누구 사무예요? 그거는 그 동네 사무예요. 동네 사무.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테 일을 그냥 시킨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다. 권한을 위임한다. 공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을 맡긴 거기 때문에 그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은 그 일을 수행할 때는 경찰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걔는 지금 지방공무원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자체의 공무원, 지자체의 손발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다음 국가사무의 대부분은 막 밑으로 다 내려요. 얘들한테. 다 내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손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그냥 꼬봉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합니다. 그쵸? 문어발에 문어발.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죠. 100만 공무원이 있어요. 100만 공무원이. 공무원이 다 합쳐서 한번 집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멋있을 겁니다. 그쵸? 정말 멋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공무원이 데모를 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이 데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5급부터는 못해요. 5급부터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2급까지 안 돼도 최소 국장 3급까지는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별도 행정기관 수많은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짱이 있죠. 짱 행정청. 짱 얘가 뭐 하는 애예요? 밖에다가 말하는 친구입니다. 밖에다가 서울시 짱 누구?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바로 행정청이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얘가 하는 행동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한다.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행정청이 돼요. 가장 똘똘한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근데 이 결정권하고 표시권이 서로 다른 기관한테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기관한테 있을 때. 그게 언제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조례인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사결정을 해요? 의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결이란 건 의사결정이거든요.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죠. 지방의회가. 근데 조례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조례를 외부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을 공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례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결정권, 표시권은 서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땐 누구한테 주목해야 된다고요? 결정권, 표시권이 딴 사람한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표시권에 집중하는 거예요. 표시권. 이건 머리 좋은 사람, 이건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고 말 잘하면 좋은데 머리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말 잘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누가 짱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짱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은 보좌관 해야 돼요. 보좌관.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머리가 좋으면 성격이 안 좋아서요. 예,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위탁. 얘가 자기 일을 얘한테 맡기는 거야. 맡겨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위에는 본래적 행정주체의 행정기관으로서 움직이게 되겠죠. 우선은 얘들의 손발이에요. 얘들의 손발.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을 얘가 대신하는 거니까 공모를 넘겨줘요. 위탁을 하면. 그럼 위탁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법률로 바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바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보험료 부과 징수 사무는 건보공단이 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가가 고지하고 징수하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 보험금도 국가가 줘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률로 위탁을 해봐요. 법률로. 근데 법률에 이런 위탁 규정이 없는데 이 일을 얘한테 좀 맡기고 싶다? 그럴 때 계약으로 위탁하는 방법, 특허로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 특허는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형성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특허는 처분이고 계약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법률로 위탁하는 방법, 계약으로 위탁하는 방법, 특허로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 출제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얘들은 뭐가 있냐면 얘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얘 기타는 위에 본래가 아니어서 기타인 거고요. 이 기타는 얘네 두 명이 공법상 법인이에요. 얘네 두 명이. 얘네가 공법상 법인이니까 이 기본적인 공법상 법인 빼고 나머지 공법상 법인. 그래서 여기도 기타 공법상 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타는 얘랑 대응된 거고 여기 기타는 얘네들이 공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사단법인, 모일사자, 단체, 모일단자 해가지고 사단법인 돈이 모이는 거는 여기 이건 사람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재개발, 재건축조합 이런 게 바로 이 사단법인 공공조합이에요. 조합. 재개발 조합 그랬잖아. 재건축 조합 그랬잖아. 이 사단법인 이게 되는 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가요? 그렇죠. 행정주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건 제가 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근로복지공단. 그죠?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돈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돈을 관리하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 그 다음 실업한 사람이 있으면 또 실업급여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은 우리 LH공사 이런 거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아파트 짓는 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리하는 애들 있죠? 고속도로. 이제부터는 고속도로라고 하면 안 돼요. 행정법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속국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고속국도. 가다가 뭐 이렇게 돌을 맞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쪽에다 해야겠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너무 재미없어 인생이. 그치? 그래요. 이거는 공기업이에요. 보통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어요. 이런 애. 좀 이따 나오는 친구인데 공무수탁사인. 얘는 공법인이죠. 공법인. 근데
이 사인에는 사법인, 예, 사법인도 있고 자연인도 있어요. 이건 삼성 같은 애들, 예, GS건설, 현대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인. 예, 그 다음에 자연인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공무사 자연인을 지켜볼 때는 뭘 느끼셔야 되냐면 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가 글로 출제됩니다. 이게 개인 돈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 기타 행정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기타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을 따로 보유할 수가 없어요. 따로 보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일을 해주는 게 행정기관이잖아요. 예, 행정주체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해요. 자기 일은 자기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행정청이라고 했죠? 자기 혼자니까 자기가 1등이에요. 제일 똘똘해. 얘가 행정청이에요. 스스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 행정행위 종류만 살짝 이제 느끼고 가세요. 자꾸 지금까지 처분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 처분이 어떤 게 있는지 눈으로는 한번 찍어놔야죠. 뒤에 나오긴 하지만 답답하면 안 돼요. 답답하면. 행정행위, 이거는 실정법상 개념이에요? 실제 제정된 법률을 사용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독일 쪽에서는 실정법상 개념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학문 연구 목적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행정행위면 무조건 처분이에요. 행정행위는 무조건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 10개입니다. 1, 2, 3, 4, 5, 6, 7, 8, 90. 이 중에 딱 해당 사항이 있어버리면 행정행위구나? 그럼 무조건 처분이구나. 네, 이거 찾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20개 중에 한 문제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건 뭐예요? 의사작용이 포함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얘는 의사작용이 없고 의사표시도 없습니다. 여기는 의사가 개입되고 여기는 의사가 개입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개입이 안 된다는 건 행정행위면 어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의사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걸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법이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 법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거를 할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거를 그냥 까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까주는 역할만. 근데 얘는 행정청이 직접 하나씩 다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률행위 개념과 준법률행위 개념이 우리 쪽으로 행정행위로 와서 그냥 위에 적은 수식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앞에 게 뒤에 걸 법률행위의 성격을 띠는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의 성격을 띠는 행정행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 그러면 딱 의무 떠오르잖아. 그죠? 명령적 행정행위. 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보지 마세요. 예, 뭐 네이버 있다는데 찾으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 같은 말이거든. 명령적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3개가 설명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3개가 그냥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 그럼 의무가 떠오르죠? 얘들은 의무와 관련된 애들이야. 의무와 관련된 애들. 얘는요. 형성은 뭘 형성하는 거야?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법률 관계를. 예,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인데 위쪽에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권리와 관련된 거야. 권리와 관련된 거. 위에는 뭐요? 의무, 밑에는 권리. 이렇게 있는 거야. 권리. 그러면 잠깐 뒤에 걸 먼저 잠깐 보세요. 뒤에 걸 보시게 되면 의무를 한번 볼게요. 예, 하명이 있어요. 하명. 이게 진짜 의무 부과하는 행위예요. 근데 의무의 종류에는 자기 부자기 급부수인 4개의 의무가 있다고 했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할 것, 하지 말 것, 줄 것, 참을 것이라는 의무를 얘들이 부과를 합니다. 하명이. 그러면 이 하명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 제거해주는 게 면제예요. 알겠어요? 얘는 의무를 부과시키고 얘는 의무를 제거시키고 하는 역할을 둘이서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가 행정행위예요. 이렇게가 행정행위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법이에요. 금지. 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얘 때문에 옆에 같이 써놓은 것밖에 없어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장사 좀 하면 됩니까? 예, 내가 갈비탕 좀 팔면 되겠습니까? 떡볶이 좀 장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에서 그래도 된다고 돼 있어요. 헌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예, 영업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예요. 이미 인정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자유입니다. 영업은 자유예요. 자유인데 아무나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이래버리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위생상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한테 예,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걱정 때문에 위험 예방이라는 거, 예, 질서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질서 유지. 질서 유지는 예,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막는 거예요.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선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서 엄연히 인정하고 있는 자유, 헌법에서 엄연히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데 우선 법률에서 싹 다 금지시켜요. 네, 싹 다 우선 다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금지를 하려고 하는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해제를 예정해 놓고 있는 금지예요. 해제시킬 것을 예정해 놓고 있는 상대적인 금지입니다. 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맨날 1, 2, 3의 요건에 충족을 하면 A라는 처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1, 2, 3라는 요건에서 뭐라고 하냐? 입법자가 이 정도 얘가 준비를 하면 그런 위생상 문제 발생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를 해온 사람한테는요, 기속적으로다가 그 금지를 해제시켜줘서 예, 자유롭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금지예요. 법에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다 금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춰온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허가를 줘요. 개별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건 법이에요. 예, 개별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행정행위, 처분입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줍니다. 이렇게 3개예요. 3개. 그래서 방금 봤던 거 의무를 부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2개가 다 의무를 해제하는 거야. 의무를 해제하는 건데 이거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해제를 시키는데 이 의무는 행정행위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에요. 절대. 이 금지 의무는 이거는 법이 부과했던 금지 의무입니다. 이 면제는요. 이 면제는 법이 부과한 의무와 이 하명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모두 불문하고 해제해요. 모두 불문하고 해제합니다. 법에서 의무 부과된 것도 처분으로 의무 부과된 것도 이 면제로 해제시켜줍니다. 면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친구들이죠. 의무와 관련성을. 의무를 부과한 애들, 의무를 해제하는 애들입니다. 형성, 권리를 형성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되면요. 예, 이 특허하고 아이고 이거 아직도 이렇게 돼 있네. 여기다 쓸게요. 예, 특허, 인가, 대리. 이게 제가 좋아하는 순서인데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까?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특허하고 인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 누구누구를 위하여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거고 대리 얘는요. 무엇을 대신하여 예, 법률 관계를 변동을 시키는 건데 이 특허는 누구를 위하여? 얘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얘네들은요. 예, 제3자를 위하여 제3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특허 설권행위라고 돼 있죠. 설권행위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설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친구라고 했죠. 예,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인데 아까 그 공공사업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찰청에서 구내식 당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 엄청 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업자한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권리 설정해 줘.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권리의무관계, 법률관계를 바꿔주는 겁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킨다고요. 형성, 법률관계, 권리. 그 다음 인가,
인간은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어떤 게 나왔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를 했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법적 효과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3자들끼리 갑하고 을하고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지들끼리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임가라는 동의를 해준 거야? 국가가. 국가가 해주니까 그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해갖고 얘네들이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원하는 법률 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이에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완성시켜줬다. 제3자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 대리. 요 대리는 제3자를 대신하여.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공매. 강제징수. 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는 대강이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대강이직에서 강 부분 같은 게 강제징수죠. 강제징수는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매 이거는 원래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스스로 팔아야죠. 스스로 팔고 그 돈을 내야죠. 의무자가 납세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 그 재산을 가져다가 압류에다가 대신 팔아주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그 납세자한테 제3자한테 그냥 귀속시켜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납세자라는 제3자를 대신하여 해주는 대리행위야. 공매 이런 겁니다. 공매. 그게 바로 특허인가 대리. 확인공정통지수리. 이 확인은 그냥 저를 갖고 생각을 하세요. 확인. 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물론 경찰은 인정하지 않죠. 네. 근데 공안검사는 인정하더라고요. 네. 김정땡 검사였어요. 아주 똑똑하길래. 네. 그래서 그냥 전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임종석 씨도 그분이 가뒀거든요. 네. 그분이 가두고 우리 학교에 허인혜 선배도 그분이 가두고 야 니네 네가 알만한 선배들은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응? 너도 나를 못 이겨 그러는 거야. 못 이길 것 같아요. 똑똑하더라고요. 네,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대신 너무 맞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만 주십시오. 이거 먹고 들어갈게요. 네. 안 되는 게임 계속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를 딱 보면 그 전투력이 느껴지잖아요. 세다. 네, 이건 안 되겠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포승줄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파랑 입고 들어가면 검사정을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요즘엔 모르겠다. 들어갈 때 들어가면은 그때 몇 층이었나? 10층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은행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잠그는 거. 이걸 한 두세 번 잠가요. 뛰어내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군. 뛰어내리면 죽어요. 네, 못 나가는 거죠. 그럼 포기하게 돼요. 네,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 손 두 발 이렇게 끝. 이게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니까 보상해달라 라고 보상금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전 들어갔다가 중간에 갑자기 6.15 공동선언이 2000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계속 있었으면 저 군대 안 가도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시국사범이라고 내보내주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한 학기를 통으로 빵점을 맞으면 다음 학기가 공짜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돌파를 시도했어요. 영돌파를. 근데 모두 교수님들이 F를 주셨는데 감사하게 한 명이 D를 줬어요. 그래서 0.64가 나왔어요. 돈을 또 냈죠. 네, 이런 거 있어요. F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벌금 처리가 또 군대를 또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가 또 다쳤어. 허리를. 공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이 될까요? 그런 게 확인이에요. 그런 게 확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툼이 있어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보면은 저는 그냥 좌빨이지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나 지금의 민중당, 옛날에 민노당은 우리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정당에서 보게 되면 동지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받아가라 이렇게겠죠. 그렇죠? 다툼이 겁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맞다 아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냐 이거예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공상인 것인지, 예, 그 다음 본인의 귀책 사유는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인정될 것인지, 국가 지원 대상자가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안 될 것인지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확인. 이완용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 김대중 정부 때 친일 재산 한번 쭉 확인 들어갔죠. 네, 그거 다 귀속시켜야죠 국가로. 네, 내놓으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 그 가져가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자기가 내 재산은 우리 할아버지가 치길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서로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특수임무수행자 간첩 얘기했었죠. 요 얘기는 또 안 했습니까? 네, 간첩.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 네,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 얘기했잖아요. 군대, 네, 군인 출신. 아, 여기 아니구나. 요즘 수업이 현재 7개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네,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이 자료 보고 진도 여기까지, 요것만 기억을 하죠. 저쪽에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 군인 출신 분이 계세요. 여기 같은데. 그래서, 육사 나오셔가지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실미도 교관이었었어요. 옛날에. 우리 영화 봤던 그거 맞아요. 네, 실미도 교관이었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 사단장 달고 군단장 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스펙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아주 좋고, 일도 잘하고. 근데 자기가 실무도 교관이잖아요. 예, 교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북한에다가 침투를 시켰는데 우리가 북한에 들여보낸 인원은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3만 명. 북한에서 내려보낸 사람은 8천 명 선입니다. 이건 서로 그냥 정보작전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끼리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간첩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서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선수끼리 보면, 고생하십니다.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서로 같이 평가 내릴 건 없습니다. 일할 땐 기계가 돼야 돼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북한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죠. 북한은 내려보낸 친구들이 거의 김일성 대학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애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이게 인텔리고 괜찮은 애들이어서 내려보낸 애들은 못 돌아오거나 하면 그 가족들을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보상을 확실히 해줍니다. 확실히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낙오자들 있죠. 낙오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실미도에서 그딴 식으로 교육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면은 그냥 법적으로 죽은 애로 만들어 버려놨어요. 살아 돌아온 애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잖아. 술 먹으면서 진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대령 안 달고 스타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김대중 정부 들어왔을 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길래 국무총리실로 들어가 버렸다. 지원해서. 거기서 지금 그 팀장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미 퇴직하셨죠. 60이 넘었으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좋은 의도로 갔는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많더라 이거야. 분명히 내 제자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보낸 간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를 절면서 북한에서 다쳤어. 막 이러고 오는 거야 다. 막 이러고 와갖고 돈 줘 이러는 거야.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뭐야? 다툼이 있죠. 이놈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낸 사람이 맞는가 북한에 확인해봐. 다툼이 있어요. 그런 게 확인.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합격 결정, 불합격 결정을 하죠. 그건 뭐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있죠. 아니, 생각을 해봐. 면접. 그래, 우리 뭐 객관식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할 수 있다면 면접을 생각해 보세요. 면접.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 왜 저놈이 나보다 점수가 좋아? 딱 봐도 싸가지 없는데. 그렇잖아. 합격자 결정은 확인.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지.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야. 합격을 했지. 여러분들도 공무원증을 발급해줘요. 그죠? 그럼 뭐 변호사증을 발급해줬어요. 그럼 그건 뭐야? 공증.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얜 다툼이 있고 얜 다툼이 없어요. 이미 합격자 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줄 때는 다툼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부하죠. 증서 교부하거나 이런 거 발급하거나 이런 건 다 공증. 그 다음에 통지. 통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하면 돼요. 계고, 그 다음 확정, 독촉 이런 거. 뭘 알려줘요? 야, 너 계속 철거 안 하지? 그러면 이런 식의 대집행이 나올 건데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확정. 넌 이제 니네 집은 대집행 하기로 결정 다 내렸는데 요 사람이 가서 부실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 언제까지 돈 안 내면 우리가 압류할 텐데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통지. 통지. 그 다음 수리. 이거는 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접수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리. 그냥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보게 되면 노동조합 설립할 때 그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 대신용이에요. 허가 대신용. 신고보다 세고 허가보다 좀 약한 샌드위치 당한 중간에 있는 뭐예요? 계란, 마요네즈, 앤드 뭐 양상추 정도 그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신고의 성격과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노동자부를 인정해줄까 말까라는 수리를 할까 말까라는 판단을 내려요. 뭔 놈의 얘가 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행정법 예입니다. 네, 제가 이 편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학원에서는 두루두루 학생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의 성향으로 유지해달라 얘기하는데 그럼 난 재미없어서 못하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숨기고 삽니까? 그렇죠? 네, 자유롭게 사세요. 뭐 어때? 그렇죠? 네,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고 아니 난 뭐 내가 뭐 교회를 다녀도 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겠지. 그럼 반대로. 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 성적인 성향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또 교회에선 또 뭐 저런 이단아 같은 새끼가 다 있냐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 안 믿었냐고요.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라고요. 본질이. 그렇죠? 쓸데없는 걸로 고민할 건 사실 없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분명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좀 이런 게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지원받으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노조가 회사로부터 돈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운동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면 노조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거를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법내 노동조합으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인정받는 거라고 했어요? 노조는 그냥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신고 안 해도 만들어도 돼요. 다만 노동조합이란 이름을 못 쓸 뿐입니다. 이름을 못 쓰지만 단체 행동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안 되고요. 네, 거기 있는 전공노랑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들 건 아니잖아. 네. 외부에서는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는 그 어떤 공단에 위장 취업을 해서 노조 만들러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실패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걸려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짓 다 하고 살았죠. 재밌게 살았으면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었으면 참 재밌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책만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고용부 장관에 의해서 수리가 되거나 지자체장에 의해서 수리가 되잖아요. 수리가 되면 그 노동조합법이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해줘요. 여러 가지 상당히 유리한 여러 가지 지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밖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법 외 노조, 법 내 노조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네. 이런 게 10개입니다. 10개 이 중에 뭐에 걸리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뒤에 건 설명 안 하고 그냥 살짝 틀어만 놓겠습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다고 있잖아요. 파악 못해요. 알겠어요?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아주 여러분들의 행정작용의 행위 형식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10개 행정행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못 찾아요. 예. 못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 풀이할 때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줘요. 예, 지금은 토요특강 이런 데서 해줬는데 해주면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진짜 딱 보고 허가네. 확인이군. 공증이야. 이게 나오려면 저도 안 나오거든요. 저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해도 한 20-30년 하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틀이 있는지를 아신 상태에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명령적 행정위가 있었어요. 명령적 행정위 뭐뭐뭐 있었지? 하명허가 면제. 하명허가 면제. 법률행위적 행정이었었고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이거 좀 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번쯤 해보고 싶죠? 진짜? 진짜 착하다. 그쵸? 항상 꿈꿔요. 어떤 느낌일까? 하지만 참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악해요. 악한데 잘 참냐 못 참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 파는 물건 아닙니다. 절대적 금지,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선 이거 되는 나라도 있죠. 심지어 이거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다. 그런 건 허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관광진흥 목적으로 카지노업을 허용한다. 뭐 그런 건 허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위해서.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예요. 이것도 일종의 허가입니다. 이것도 허가의 일종인데 특이한 허가예요. 특수한 허가고 식품 적개구멍. 아까 우리 떡볶이 팔고 갈비탕 팔고 호프집에 술도 좀 팔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차이가 있어요. 밥만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술까지 팔 수 있는 게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춤을 춰도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에서 이렇게 우리 신입생 환영회 막 이런 거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그랬잖아.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는 거지. 그쵸? 차마 운전 좀 해도 돼요? 차마 운전 해도 되죠. 근데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받는 거죠. 면허를. 그죠? 원칙적 허용. 노동조합 설립. 정기 간행물 등록.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된 허가지. 완화된 허가지. 허가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리가 나와야만 그에 따른 금지가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필요 없어요. 당구장 하잖아요. 또 이발소. 그 다음에 우리 집 이제 짓는데 집 지으면서 담장을 설치를 하든 말든 그거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한 다음에 그냥 알려만 주면 돼요. 신고제. 이게 단계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요 단계 1, 2, 3, 4, 5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갔다가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방금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행정행위가 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행정행위가 단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름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단효는 단독효, 효과가 한 개밖에 없음 이거예요. 복효는 효과가 복수로 있음 이거예요. 효과가 복수로 있음. 복수로 있어 봐야 두 개지 뭐야. 그렇죠? 왜요? 단수효, 복수효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그렇다면은 그게 그냥 상대방한테 수익적 효과만 딱 발생 끝 이런 경우도 있고 침익적 효과만 발생 끝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단순한 놈이네요. 그 다음 이 복효에는 수익과 침익이 동시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한테 수익 침익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중요한 건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요. 그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도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제3자효 행정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정법에서 제3자효 행정. 이중효적 행정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밑에 보면 혼효적 행정이 이런 게 있어요. 혼효. 이건 혼합되어 있다는 거야. 혼합. 한 사람한테 나왔는데 효과가 근데 그 사람한테 수익 침익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 혼합되어 있는 거. 우리 뭐 부관 붙이면 그래요. 부관. 기부 체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나한테 수익적이죠. 근데 기부 체납 나보고 돈 좀 달라잖아. 삥 뜯냐? 침익적이잖아. 이건 문제 안 나와. 그냥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군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반과 타방에게 수익과 침익이 발생하는데 일반과 타방엔 방향이 없죠. 그냥 한쪽 저쪽, 한쪽 이쪽 저쪽 이겁니다. 수익 침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일반과 타방은 무조건 상대방과 제3자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렇게 치면은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대립된 관계예요. 얘가 좋아하면 제가 싫어하고 얘가 좋아하면 얘가 싫어하고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대립된 이 관계예요. 이 상황이 행정법 분쟁의 유형 중에서 3유형 상황이라면 상대방한테 허가가 나왔는데 경원자 관계, 경쟁적으로 원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상대방한테 허가가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관할구역 안에서는 한 명만 허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LP 충전 사업 허가 사건 판례입니다. 이 관할구역 안에서는 한 명만 LP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갑한테 허가가 나왔어요. 그럼 을은요? 기분 상당히 나쁘죠? 을이 소송 제기예요. 을이. 갑한테 나온 허가를 제껴버리는 거야. 얘를 제껴야지 한 명에서 얘가 나가야 여기가 빈 상태가 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은 수익이에요. 제3자 쪽이 침익. 이게 1, 2, 3, 4의 3유형입니다. 4유형. 4유형은 상대방한테 침익이고 제3자한테 수익이에요. 이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삼성 직원이에요. 되게 좋겠죠? 진짜? 난 조도 안 먹어. 아유, 그런 건 성은 기본적으로 칠성. 북두 칠성. 그 정도는 돼야죠. 그쵸? 북두신권이라는 만화책이 있죠. 북두신권. 제일 재미있는 만화책입니다. 7개 정도는 돼야죠. 3개는 만족 못합니다. 근데 해고를 했어, 나를.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굴 찾아가겠어요?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죠. 노동위원회 찾아가면은 우선은 근로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위원회 찾아가요. 찾아가고 내가 뭐예요? 구제 신청이란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님 구제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야, 저 친구 복직시키고 그동안 안 준 돈 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하죠? 삼성한테. 삼성한테 하죠. 그럼 저번에 상대방은 누구야? 삼성. 난 누구지?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은 삼성이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삼성이라는 상대방한테 구제명령이라는 의무부과하는 하명처분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상대방한테 침익적이잖아요. 침익. 난 좋아 안 좋아? 난 좋지. 난 복직하죠. 돈도 받죠. 그죠? 수익. 이런 상황이 바로 사유형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제3자 유행제. 저기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 3, 4?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죠. 멋있죠? 처음 해봤는데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센스예요. 센스. 그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센스 없는 친구들은 기술은 좋은데 잘 못하네. 물론 이제 이게 상당히 아마추어적이지만은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수험은
예, 바니 센스예요. 바니 진짜 문제 답 찾기 이거 바니 센스예요. 예.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 인생은 바니 센스. 보세요. 행정심판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항고쟁송입니다. 항고쟁송. 아까 권력적 공포관계야. 권력적 공포관계. 알겠지? 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원유형, 인류형. 이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만든 건데요. 네, 논문에서 나온 건데 이거가 지금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차용을 하세요. 네.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행정법 싸움을 4개로 다 분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공부량이 확 줄어요. 확.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청이 나한테 과세처분, 철거명령, 침입적인 처분을 했어. 갑, 죽을래? 이렇게 소송 제기해요. 여기서 행정청이 나한테 똑같이 과세처분, 철거명령해서 죽을래? 행정심판 청구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방어소송, 방어심판이에요. 알겠지? 네. 그럼 뭘 제기하면 되겠어요? 소송이면은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나 무효하게 소송 제기하면 부작위는 아니죠. 자기죠? 이런 걸 제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이면 취소심판, 무효하게 심판 이런 거 제기하면 되겠죠. 그렇지? 취소 사유면 취소소송, 완전 잘못됐으면 무효하게 인증소송. 근데 이런 게 있다? 예방적 금지 쟁송. 이거는 사전적 쟁송이에요. 사전적 쟁송.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먼저 국가가 나를 먼저 한 대 때린 거야. 때린 다음에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맞기 전에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거야. 맞기 전에. 예, 한 대 맞기 전에. 사전적 쟁송. 이거 이기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법원에서? 야, 쟤한테 세금 부과하지 마. 이렇게 하는 금지 명령 판결이 나와요. 그 과세 처분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야. 이것도 이기면 금지 명령 재결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밑에다 깔아놨을까? 없어요. 이런 제도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독일에는 있어요. 원래 독일은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없어요. 네, 다 없어요. 이게 없어서 이런 게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요거예요. 방어. 방어인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지 보세요. 처음에 상대방이 싸우고 있죠. 상대방이 싸우고 있고 요구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네,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 다음 이유형. 이유형. 행정청한테 나 영업 허가해줘요. 나 돈 벌고 싶어요. 싫어. 죽을래? 이렇게 하면 행정청 엄청 죽어요. 그렇죠? 네. 이건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똑같이 요번엔 부작위 나 영업 허가해줘요. 죽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작위, 오른쪽은 부작위. 근데 둘 다 뭐예요? 허가해줘 이거잖아. 허가해줘 해달라는 거예요. 요구소송입니다. 요구소송이죠? 그러면 얘는 거부처분이잖아요. 자기야 부작위야? 자기죠. 자기니까 부작위 여파 인송이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인송 이런 걸 제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면 취소 무효 쪽이야. 자기면. 그 다음에 부작위 여파 인송. 무응답이랑 부작위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네. 말을 안 해? 입 찢는다. 네. 찢으면 되죠. 네. 찢으면 혓바닥 어쨌든 굴릴 겁니다. 아무런 혓바닥이라도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말 좀 하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네. 차라리 악플을 달아달라고. 네. 무플은 무섭다고. 그렇죠? 의미행소송. 이것도 사전적 소송이에요. 사전적 소송입니다. 이게 사전적 소송인 거는 아까 그것처럼 딱 눈에 띄진 않아요. 띄진 않는데 왜 사전적 소송이냐면 사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입법행정사법 삼각형이지. 입법행정사법 법제정, 법집행, 법적용 이렇게 가는데 얘는 무조건 1타예요. 법이 있어야 뭘 하지? 얘네 둘의 관계죠. 행정부에게는 선결권이 있어요. 법에 대한 첫 번째 이니셔티브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얘는 2차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법원은, 사법부는. 근데 이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처분청보다 먼저 움직이면 인터셉트하면 새치기
그러면 얘보다 먼저 움직였다? 사전소송. 행정부보다 사전에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소송, 사전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뭐보다 먼저? 행정부보다 먼저. 그래서 사전이야. 이 의무행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부작위는 물론이거니와 거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요. 거부한 다음에 법이 개정됐어요. 거부한 다음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직 아무 판단 안 내렸거든요. 근데 법원이 재판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행정부가 아직까지 아무 판단도 안 내린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얘가 먼저 판단 내릴 수 있어요. 먼저 판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생각해봐. 그러니까 1, 2, 3의 요건 충족하면 허가를 한다. 근데 내가 1, 2의 요건밖에 못 갖췄어요. 그러면 거부를 했겠지. 거부가 문제가 없지. 적법이잖아. 요건도 못 갖춘 놈이니까. 적법인데 그냥 우선 기분이 나빴어. 소송을 제기했지. 나한테 왜 그래? 이러잖아. 가족끼리는 언제나. 그쵸? 예, 내 잘못 됐고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러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건을 못 갖춘 게 맞는 거야. 근데 소송은 오래 걸리잖아. 소송을 하면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 한 거야. 준비를. 인제는 다 갖췄다? 그러면 얘 허가하라고 명령해요. 지금 이거 갖추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행정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의무행송 제기해 놓잖아요? 그럼 뭐 하냐? 아까 예방적 금지송은 금지 명령 판결. 여기서는요? 이행 명령 판결. 야, 쟤 허가해줘. 이렇게 명령해. 거부가 적법인데도 근데 허가해주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줘요. 이런 거 없어요. 사전소송. 없어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거야.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 뭘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밑에 행정심판, 요구심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의무이행심판. 소송에서 그렇게 우리가 통일보다 더 원했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조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무행소송 진짜 수건했던 건데 얘는 있어요. 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나요.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있는 거냐면 이거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그냥 본 따서 복사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84년도에. 84년도에 행정소송법도 전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개정되면서 의무행송이 도입됐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태클당해서 의무행송이 사라지고 꼴랑 있다고 입 찢는다? 말만 하게 해주는 이상한 소송이 하나 남은 거예요. 원래 이게 있었거든? 이게 있으니까 요걸 본따서 행정심판법에 이게 들어온 거야. 같이 딸려 들어온 거야. 동생으로. 근데 진짜 웃기죠. 입법자도. 여기서 이건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행송의 도입은 섣부르다. 따라서 단지 신속한 행동만 요구할 수 있는 부작위 미흡 확인송으로 가름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같은 때 통과된 건데 이걸 못 봤어요. 입법자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어요. 근데 소송에서 판례가 있어야지 이 행정심판에서도 판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텐데 소송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판례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르니까 84년부터 지금까지 탈탈 털어도 이쪽에 대한 재결례가 몇 개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빨리 이 친구가 도입이 돼줘야 돼요. 빨리 이 친구. 어쨌든 얘는 모든 요구 심판을 다 포함하는, 다시 말해 뭐예요? 거부, 부작위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엄청 좋은 거. 여기에 거부는 뭐야? 거부는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 그 다음 여기도 거부가 있다. 세 번째. 이번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방금 1, 2랑 좀 달라요. 얘가 을한테 허가를 해줬어. 방금 얘기한 대로 경원자 관계. 관할구역 내 한 명만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을이 받았다. 근데
이 똑똑이 갑이 보니까 저거 위법한 허가야 저거. 제가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죽을래? 이쪽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상황이 똑같죠? 이건 뭐야? 방어 소송, 방어 심판. 누가 소송 제기하니까? 원고가 얘니까. 얘 입장에서는 분명히 침입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이게 제3자 행정이 아까 했던 3유형 상황인 거예요. 역시 방어니까 사전소송, 사전심판,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심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좀 복잡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신민, 삼성, 이거야. 지방노동위원회, 쟤를 죽여주세요. 싫어. 네가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신민, 삼성, 쟤를 죽여주세요. 죽을래? 했을 때 뭐예요? 지금 원고 누구야? 갑. 이거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좋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거. 그치? 해달라는 거죠. 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소송, 요구심판. 거부하면 앞에랑 똑같이 취소 무효, 취소 무효. 소송에는 음행성 없고 부작위 위협하인 소송. 여기에는 의명심판에는 거부, 부작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정리하면 이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입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난 제가 문제 풀 때도 풀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몇 개 없어요. 뒤에 구제법 있잖아. 다 이제 열었죠? 듣기 시작하셨죠? 네, 빨리 좀 들어요. 네, 거기가 한 70% 나와요. 뒤에 쪽이. 네,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전초전인 거예요. 전초전. 사실 이거 없이도 설명이 가능했던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1, 2, 3, 4 누가 소송 제기할까요? 얘는 상대방이, 얘는 제3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세요. 얘가 소송 제기하죠. 원고죠? 근데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당한 상대방이잖아. 부작위를 당한 상대방이잖아. 그치? 거부를 당한 상대방이고 거부 부작위를 당한 상대방이잖아. 4유형.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상하죠? 네. 이 4유형 상황이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이거에 뭐냐면 이게 원처분이에요. 해달라고 한 거. 이게 원처분이고 이게 뭐냐면 내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계쟁처분이라고 해요. 계쟁처분. 묶일 게 다툴쟁. 예, 싸움에 묶여있는 처분. 싸움의 대상이 되는 처분. 기준은 얘가 아닙니다. 얘입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제3자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쪽이 상대방이니까. 그렇지? 원처분이 기준이에요. 계쟁처분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준을 항상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둘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 얘네 둘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노랭이 1유형, 3유형 노랭이는요 방어소송이죠. 방어소송. 심판은 뭐 그대로 준해서 판단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빨갱이는요 얘는 요구소송이죠. 요구소송. 2, 4유형은 해달라는 거지. 해달라는 거고 1, 4유형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결론 내리면 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가 방어소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요구소송이라고 하며
이걸 우리가 제3자 방어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제3자 요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제3자 요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왜 나눠 먹는 거냐면 여기에 따라 논점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 두 개 비교,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막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막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 2, 3, 4 유형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소송 요건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판결의 효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1, 2, 3, 4를 우리가 무조건 우선 파악을 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그죠? 네. 하고요. 또 시간이 또 되고 시간을 우리 그냥 뭐 밤새 했으면 좋겠다. 밤새 하면 재밌겠죠? 네. 행정법은 되게 재밌어. 재밌는데 이게 시간을 자꾸 끊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일요일 날 또 다시 뵈야 되는데 빠지지 말고 오시고, 알죠? 빠지지 마시고 일요일 날 꼭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 여기 내용부터 또 다시 연결해서 따로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딱히 지난 수업 때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시간 동안 복습해주고 막 이런 거 하진 않고 있으니까 복습 여러분 철저히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처음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는 저기 문제 풀어드리고, 문제 푸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하지 말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